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마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한국에서 마한이 우리가 보면은 뭐 경상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도 왕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난번 말씀은 나주 어쩌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주 출신이니까 한번 말씀해. 제가 이제 주로 마한을 연구를 하려면 삼국지, 중국 삼국지의 그 기록이 가장 풍부하게 있어서요. 중국 삼국지. 예, 그 중국 삼국지가 고도의 이제 난수표 같이 어려운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 첫 구절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은 대방 이남의 사천리이다. 대방 이남의 사천리다. 오케이. 예. 사천리. 자, 대방 이남의 사천리이다. 이거를 아직도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분들이. 예. 그러니까 대방이 그러면 대방 이남의 사천리라면은 땅이 동서가 이천리고 남북이 이천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국지에 고구려 땅이 이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2배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큰 나라가 마한이었다 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남북 합쳐서 삼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 삼천리.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 삼천리인데 그 고대 시대에 마한하고 고구려만 합쳐도 6천리나 됩니다. 6천리죠. 우리가 고구려 이천리, 마한이 사천리니까. 그리고 이제 부여가 이천리고요. 그러면 이게 8천리 아닙니까? 8천리. 그러니까 거의 1만리 가까운 땅을 우리가 그 중원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우리 그렇죠. 지금의 생각은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사실 중원으로부터 이렇게 왔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새롭게 국가를 이제 건설한다고 할 때 그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 나라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래 큰 제국이었다. 이런 그런 자부심을 이제 부여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삼국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3세기 초중반의 기록이기 때문에 3세기 초중반에 그 무렵에는 진안하고 변안은 경상도에 있었고요. 경상도에 진안, 변안. 마한은 진안, 변안은 12개 나라들로 해서 각각 12개, 24개 나라죠. 12개 부족국가죠. 그 나라 부족국가라고 아마 부르는 건 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중앙 집권하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부족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부족국가를 넘어서. 높은 수준의 국가였고요. 마한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있어서 54개국 또는 55개국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너무 많은 나라가 이제 쪼개져 가지고 있었던 부족국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마한의 나라들을 보면 빌이 들어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어에서 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구나. 예를 들면은 마한이 사천리 땅이에요. 그러면 나라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마한은 사천리 땅이면은 이게 한반도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반도 남쪽에 북쪽은 고구려고 남쪽에는 이천리도 안 되고 나머지 이천리는 산동반도하고 북경 이남 이쪽까지 다 망라돼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나라 수가 많죠. 그런데 그 나라를 전체를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월지국이라고. 삼국지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마한을 전체를 통치했던 황제가 바로 이렇게 진왕입니다. 진왕이 월지국에서 마한을 통치했다는 것이고요. 그 월지국이 어디 있었는가를 이제 저희가 사설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삼국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삼국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진왕은 월지국에서 통치하는데 신지들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신운신국의 견지보 그 다음에 안양 축지 불회구야 진찌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양 축지 불회구야 진찌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안야 축지는 아라가야의 축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회구야는 바로 금강가야의 그걸 가리키니까 그러면 아라가야는 하고 금강가야는 굉장히 강력했던 이게 그쪽에 저쪽에 변진국의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왜 그럼 마한 진왕한테 와가지고 여기 복종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삼국지가 쓰여지는 것은 서기 250년에서 27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 마한하고 그러니까 진안하고 변환에 무슨 변고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이 이제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9년에 아라가야가 포상 팔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기록이 나오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212년에 그 보라국을 중심으로 한 보라국은 바로 나주의 발라국이라고 저기 이련 선사께서 그렇게 비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올지국이죠. 올지국이 그 수도가 발라였어요. 발라하고 나주죠. 지금의 나주. 그 세력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그 아라가야하고 209년에 아라가야를 공격을 했고 212년에 금강가야를 공격을 했는데 212년 전쟁 이름이 보라-갈화 전쟁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보라-갈화. 그러니까 갈화는 바로 지금의 그 울산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라 세력하고 울산 세력이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전쟁은 그 밑에 그 김해에서 일어났는데 전선이 그 울산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금강가야가 점령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정치학에서는 전쟁을 해석을 할 때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이겼다 다 주장을 해요. 다 이겼다고 그래.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왕들이 요 진왕의 신지로 와서 복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전쟁에서 그들이 져서 결국은 진왕 밑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 이련 선사께서 비정한 바대로 발라는 곧 나주기 때문에 보라국 발라국은 나주 나주 세력이 점령한 것이고요. 일본 서기에는 또 이 전쟁을 가라칠국 정벌 전쟁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가라칠국 정벌 전쟁에 전쟁을 수행한 장수가 목나근자 장군이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목나근자 장군은 일본 장군이 아니라 백제 장군이다. 목나근자 장군은 바로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영산강 북쪽에 그 북쪽에는 남쪽에는 이제 올지국이 있었고 그 광주 쪽 다시에 이제 목시들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불미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미국 세력의 주력 장군이었던 목나근자 장군이 바로 이 가라 정벌 전쟁을 총괄 지휘했던 장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이 정말 이게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그 유튜브가 되지만 뭐 이렇게 책으로 정리하시는데 여러 앞으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 단계죠, 이렇게 정리 단계시고 뭐 이런 거죠. 어느 단계입니까 이게? 일단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올지국이 어디 있었는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 책에서 이미 밝혔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게 삼국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통찰력이 좀 필요했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한이 그러니까 아까 시초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언제 멸망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백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백제가 뭐 마한을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초고왕이 뭐 369년에 마한 정벌했다 뭐 많은 설이 있죠. 설. 그다음에 530년에 마한이 스스로 해체를 해갖고 온감묘 집단이 없어졌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구당서를 읽다가 놀란 것은 뭐냐면 백제를 공격을 할 때 이 당나라에서 김춘추를 이게 백제 정벌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 정벌 사령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우의가 뭐냐? 바로 우의가 바로 나주에 있었던 월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주의 월지 세력이 이게 백제가 멸망할 때 부여에 있었냐 이겁니다. 그 부여의 사비성이요. 지명이 또 우의연이에요.
우의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옳지 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이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종방이가 이게 대당평 백제국 비를 세워놨어요. 써놨어요. 사면에다가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문화적 훼손인데요. 근데 그 소종방의 거기 내용에 보면 나당 연합군의 당나라 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 소종방의 직책이 뭐냐면 신구 다음에 우이망한 정벌 12개 지역 정벌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이망한은 이미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제 멸망할 때 백제 정벌 총사령관이 아니고 우이 마한 정벌 총사령관으로 나오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도 마한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여러 띄엄띄엄 이렇게 뭐 준비한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또 박사님 AI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조각조각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두 같은 AI 검색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한 거예요.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 연구도 이제 뜨문뜨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제가 딱 우위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위와 올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올지와 백제와의 관계 이게 다 나와요. 지금 우리 박동 박사님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시고 정치권일을 하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AI다. 맞네요. 역사는 AI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가 어디서 났는지 거기도 아주 그냥 뭐 딱 정리가 됐고요. 근데 그 중에 마한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백제라는 부분도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올쭉에 대한 얘기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AI 전문가시니까 AI를 해서 집대성을 해서 책으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깨우쳐서 고맙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역사는 AI를 활용한다 할까요? 역사는 AI로 진실을 밝힌다.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할까요? 역사는 AI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